번째 기해일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해는 천간이 음토로 이루어져 있죠. 지지는 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흔히 말하는 정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태지, 태좌를 한다 그러죠. 태는 절태, 양생, 그렇죠? 묘절태양. 그래서 묘에서 죽어 있는 자리에서 완전히 재탄생을 위해서 모든 생기 생명의 움직임이 정망무짐, 정멸무공하게 끊어진 자리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육체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자리.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생의가 없거나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내면적인 변화의 의도나 시도나 구상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처음에 부정모혈, 음양이 서로 결합을 해서 처음 생겨나는 자리, 생겨나는 자리. 즉 입태가 되고 수태가 되고 포태가 되는 자리가 태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지는 항상 변할 수 있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아직 안정된 그런 에너지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뭔가 드러나서 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해는 일간이 음토입니다. 전 시간에 살펴본 양토하고 음토가 있는데 음양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그냥 우리가 물상에 놓고 볼 때는 토는 큰 들판, 큰 산을 얘기를 하고 무토는 기토는 이렇게 전원, 옥답, 밭과 논, 곡식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토를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어쨌든 일지에 사길신 중에 사길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사길신이라고 하면 재관인식을 얘기를 해요. 재관인식. 그러니까 일지에 재관인식이 놓이면 내 가장 가까운 자리, 내 몸이기도 하고 내 배우자궁이기도 하고 인생 중년이기도 하고 이럴 때 뭔가 사길신이 놓여 있다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포지티브하다.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다. 그러한 어떤 그 의미가 일단 첫 번째는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배성이 들어가 있고 그것도 정제로 놓여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물적인 성취에 유리한 구조다. 근데 이게 재물이 재물로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술에서 넘어온 무하고 중기갑하고 본기임, 무갑임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갑임이 들어있는 구조에서 이렇게 그 재생 관하는 재생관하는 그러니까 제가 왕한데 그 제가 왕한 제가 관을 생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길신 중에서 재성하고 관성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재성과 즉 돈과 부와 명예를 취하기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일주가 기해일주라는 겁니다. 기해일주. 흔히 우리가 이렇게 재관이 같이 들어서 재생관이 되고 있는 일주로서 예전 고서에 보면 그 자체로 그냥 격을 성격하는 일주로 예전에 했죠. 이모일주하고 개사일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모일주, 개사일주. 여기는 다 재관이 들어있고 여기는 재관인이 들어있고 이래서 다 재생관이 돼 있어요. 재생관이. 그래서 남명이 이모를 쓰든 여명이 이모를 쓰든 개사를 쓰든 어떻습니까? 배우자 자리에 그러한 길성 길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우자 덕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현실적으로 나와서 다 추구하고 쫓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재물이나 아니면 명예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내 일지 배우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가 많고 그런 쪽에 내 에너지가 집중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구조다. 유리한 구조다. 그래서 일지태를 이렇게 그 재성으로 놓은 일주들 중에 뭐 무자도 있고 그렇죠? 여기 있는 이모도 있고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를 흔히 이렇게 원래 격으로 볼 때는 이건 재관쌍미 재관쌍미라고도 보지만 흔히 뭐 예를 들어 을사일주 같은 경우도 여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무토하고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관쌍미에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경화가 있어 상관 경관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 되는 거지. 사유축을 해서 그렇게 그렇죠? 그 어떤 관살국으로 이렇게 바뀌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제한이 있는 건데 이 계사나 이모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컨플릭이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컨플릭이 없는 그런 그래서 재관이 이렇게 쌍으로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다. 그래서 기해도 그런 구조입니다. 재성이 임으로 록좌를 하고 그렇죠? 태궁에 록좌를 하고 관성도 생좌를 해요. 생록으로 다 생하는 기운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성하고 관성에 대한 그러한 지향성이 강한 그러면서도 그게 다 식록이나 지위에 대한 명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취를 해나가거나 이런 쪽에는 아주 유리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뭐 식상이 강화되든지 재성이 식재로 연결되어 있든지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관을 통해서 재물을 축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면서도 이 해중에 있는 장생받고 있는 간목하고는 일간이 어때요? 일간이 이렇게 명암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정할 수 있고 배우자하고의 애정이 많을 수가 있는데 태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태는 불안정성이고 만약에 산모가 입태를 했다라고 하면 24시간 전전긍긍 아기를 케어하기 위해서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형상이 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태 중에 뱃속에 아이같이 지장간내에 있는 배우자를 그렇게 여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그걸 좋게 보면 애정인 거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집착이 되는 거고 의부증이 되는 거고 이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모나 이렇게 무오나 이런 경우도 태입니다. 태 중에 이 재성이 들어가 있는데 기해는 묘한 구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토의 형상이 큰 망망대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같은 거예요. 큰 물을 작은 전다배토로 막으려고 하는 형국인 거예요. 무자 같은 경우는 큰 산이 큰 물에 흘러가는 계곡물의 형상이고 무토의 무하고 자중개수하고 명암합이 되어 있는 형국이어서 양이 음을 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태라고 해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해중에 있는 원래는 부음포양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음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면 다 양간으로 구조되어 있어요. 양간으로. 그러니까 음일간이 정제이지만 양간, 지장간을 다 취하려고 하는 구조예요. 이해되세요? 잘 안 취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잘 취할 수 있는 구조인데 안정적으로 놓여 있는데 어떤 형국이냐면 이 해수도 막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해중의 간목은 해수 속에서 막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평초 같은 거예요. 근데 해중의 간목은 상당히 에너지가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에너지가 어때요? 기토하고 딱 결합이 돼 있어. 그러면 이 해수가 이렇게 바다에 치는 파도도 되고, 일렁이는 이 어떤 경랑도 되고, 물결의 흐름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토가 이 해수를 다 완전하게 이렇게 취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 지지에서 흔들리는 해수의 흐름에 일간 기토까지도 같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형국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십성으로 정제를 놓아서 정제는 따박따박 재물이에요. 안정적인 재물, 규칙적인 재물, 직장생활 월급 재물인 거예요. 그런 월급 재물의 성향이 있기는 합니다. 또 이렇게 재생관을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이 재물이 기토의 기하고 임수의 임은 이거를 기토탁임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는 명리 용어로는 탄이대수라고도 하고, 니수, 이렇게 그 니수, 진흙물이라는 뜻이에요. 진흙물. 그러니까 이게 물에 맑은 청정한 물에 재물에 진흙이 섞여서 흙탕물이 되면 이거는 그게 개수화가 된단 말이에요. 개수. 개수화가 되면 개수는 편재가 되는 거고 내가 원래는 정제를 취해서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기토가 해수를 다 막아지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 해수에 의해서 기토가 휩쓸려가는 이런 형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토가 재물의 성취의 부침이 상당히 크다.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가. 그래서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이제 기토 기해 일주의 이제 속성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기토는 역마물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물을 취하는 이게 정제이지만 재물을 취하는 구조도 어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토의 전답에 해수의 관계용수 강물 강물을 막 이렇게 대서 농사를 지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해수는 그 현하를 낳다 그랬어요. 현하. 이건 호수도 되고 은하수도 되고 뭐 강물도 되고 이런 형국인 거예요. 이렇게 현하에 이렇게 기토는 이렇게 천간에 떠도는 움직이는 역마의 물상. 그러니까 기토를 여러 가지 많은 물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선명통에 같은 데서는 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호수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제 움직이는 형상. 그러니까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근데 이게 기토를 또 논밭으로 보면 논밭에 이렇게 관계용수, 농사를 지려고 관계용수를 부지런히 이렇게 끌어대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성취를 위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애쓰고 활동하고 역마지니까 움직이는 이러한 형상인데 이게 진흙물하고 섞여버리면 또 이 물이 너무 기세가 세어져 버리면 무해는 없잖아요. 간지가 그렇죠? 무해는 없어요. 무토 정도가 돼야 막을 수가 있는데 막아지질 않는 거예요. 안 와서 일간 자체가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있는 것이 기해라는 형국입니다. 기해. 예. 그래서 이 기해는 그렇죠? 이건 이제 뭐 천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물로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이제 그 오리로도 봐요. 오리. 예. 아니면 이게 돼지가 멧돼지든 산돼지든 뭐 집돼지든 돼지가 기토라고 하는 논밭, 초원, 풀밭에서 이렇게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많지. 일단 식욕은 유효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이걸 오리로 봐서 오리가 이렇게 호수 위에서 해중의 감목 움직이는 거잖아요. 해중의 감목 물고기를 이렇게 취하려고 부지런히 자맥질하는 가마우지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먹고 지내는, 먹고 사는 또 어떤 일반적인 성취를 이뤄나가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죠. 또 재가 태성에 놓여 있다는 건 태는 자꾸 뭔가 꼼지락꼼지락 거기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태궁에 이렇게 재하고 관이 생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성이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재를 만들어내는, 성취해내는 그러한 형국인데 문제는 놓여있는 자리가 태궁이기 때문에 태궁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안해동을 잘하고 귀가 얇고 탄이대수의 성향 때문에 이게 자꾸 편재 성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기토, 음간이 다 이 양간들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양간들, 임수나 간목이나 무토 같은 이런 에너지들을 취하기가 일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명으로 차곡차곡 착실하게 부를 쌓아간다라고 하면 잘 때 기회가 있고 또 이건 이제 관계학당이라고 해서 관성이 이 안에 지장간에서도 장생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장생을 받잖아요. 간목이. 그렇죠? 간목이 장생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방향성으로 논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리한 사회생활을 유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게 아니고 이 재물 욕심에 탄이대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개수의 편재의 일확천금의 투기의 투자의 이런 걸 노린다라고 하면 그러기가 쉬워요. 놓여있는 자리가 태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점을 가지고 뭔가 굳건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는 이런 에너지가 약하단 말이에요. 일지 태지인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관리하는 역량이나 능력 쪽에는 상당히 약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뭐냐면 이런 그 기해일주의 형상이 이제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해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무토가 있고 간목이 있죠, 그렇죠? 간목.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재생관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형국인데 항상 일지에 비견이 아니라 여기는 겁재로 두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견보다도 오히려 탈재 현상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이대수도 되지만 이 겁재 때문에 투기 심리나 어떤 투자 심리나 이런 게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해중의 간목이 목극 토를 해주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재생관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관성이라는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정관은 이게 원칙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렇죠? 어떤 그 틀을 준수하는 법률을 준수하는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 이러한 성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버리고 이거를 내가 욕심을 내게 돼서 무토 겁재가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탈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전체 무토의 기토의 근간이 근원이 이렇게 이제 흔들려 가지고 재적인 성취를 어렵게 했던 거를 한꺼번에 한 방에 이렇게 좀 날려버릴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불리 상황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형상. 그래서 이미 일지가 이렇게 재를 강한 해수로 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약할 성향이 많잖아요. 응? 신약할 성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토의 성향은 상당히 오묘한 구조가 있어요. 신약해서 기토가 무토의 뿌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무토는 자체 내에 임수라고 하는 재물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로 인해서 항상 어떻습니까? 탈재 현상이 늘 있을 수가 있어요. 늘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태지에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기는 기토가 이 간목의 동태를 잘 살펴야 되는 거. 이거 하고 또 앉아있는 자리가 해자축의 한겨울의 물이니까 차갑단 말이에요. 차가운 물이고 항상 해수는
해묘미로 이렇게 합을 하려고 그래요. 해묘미는 뭡니까? 인간한테는 재생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렇게 안에서 보나 옆으로 보나 이렇게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취해진 재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위크니스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일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까 이제 무술일주는 수의 동태를 먼저 살폈고 기일주 같은 경우는 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게 좋다. 화 중에서도 병화죠, 그렇죠? 병화의 동태가 있는지 이렇게 조우로도 되고 이렇게 또 관인상생도 되고 이런 구조를 놓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살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는 아까 이제 술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술에는 이제 천문도 되는 거고, 그렇죠? 천문도 되는 거고, 이 해수는 천라 지망도 되는 거예요. 하늘 그물, 땅 그물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이제 수레를 하늘의 그물이라 그러죠. 하늘의 그물, 땅의 그물. 그래서 이런 천라지망의 어떤 구조, 아니면 이게 이제 일간기류로 보면 아까 이제 무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 인호술 운동을 하니까 천간지지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기토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기토는 사유축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역마물상이 있어요. 역마물상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해는 그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물은 약간 어떤 형옥의 의미가 있단 말이지. 특히나 이 그물의 의미에 여명 같은 경우 간목, 관성인 거죠. 남명 같은 경우는 관살. 이런 에너지가 그물에 이렇게 좀 얽힌다, 갇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업상의 물상대체, 업상대체가 상당히 중요한 명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활인공도가하고 그런 쪽이 아니고 재물적인 부분만 취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우자에 대한 배성에 대한 그러한 불리한 상황이 중년 정도쯤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이 해의 모습입니다. 해의 모습. 그리고 이 해 중에 지금 그렇죠? 이 해 중에는 이렇게 이제 무, 갑, 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일간하고는 남명이든 여명이든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서 유정한 게 있습니다. 다정, 유정, 애정 이러한 정적인 성분이 있고 또 이렇게 태지해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온유하고 온화한 성분들이 있어요. 괴강이나 이런 걸 놓은 사람들하고 좀 달리 친화력이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배우자의 성분으로 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나친 집착이나 애착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왜 생기냐면 이게 이제 비겁하고 예를 들어서 남명의 배우자의 동태를 살핀다라고 하면 남명의 배우자의 동태는 임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수가 이미 이 안에 편관 칠살이 같이 동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가지고 유정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 때문에도 이건 뭐예요? 배우자가 배우자가 다른 편관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의 남명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합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명의 입장에서 보면 여명 입장에 내 관성이 뭘 보고 있어요? 편재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관성 입장에서 편재를.
그러니까 이해되시나? 제가 설명드린 게요. 내가